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 제목은요, 해외 선물 이제 CTS 관련인데요. 예. 자, 해외 선물 시장은요, 진실한 경제 게임, 경제 전투이다.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글을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실한 경제 게임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투죠. 네. 그 이유는 왜 진실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야. 차트가 객관적이며 어느 누구도 볼 수 있고 공개적이며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관련 시장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은 공개된 시장, 어느 누구도 볼 수 있고, 우리 도박과 같이 카드와 같이 낭우패를 못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의 곧 투자자의 어떠한 상태가 우리가 차트에 전부 나타나죠. 자, 그러나 시장을 판단하는 투자자, 트레이더죠. 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을 평가하는데, 이제 그 평가 부분이 부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해선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해선 트레이딩이 해선 관련에 대해서 안티 설명이 나와요. 안티. 해외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또 트레이딩을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봤다. 등등. 그러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옥 같은 시장이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 좋아. 그러면 그런 시장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가? 이런 것을 저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방송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해외선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분들이, 트레이더가 수익과 손실이 교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수익과 손실이 교차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이지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투자자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보고 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트레이더 투자자 자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인데, 자연 만물 대자연의 생성의 이치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삶도 우리가 대자연 속에 하나의 일부겠죠. 인간의 삶도 그런 의미를 지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물과 세상의 이치를 왜곡하고 편협되게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산을, 옛날에 무지바 투자 있었죠? 산이면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요. 한 몇십 년? 제가 볼 때는 약 한 30년 전에는요, 부동산 열기가 일어날 때는요, 서울에서요, 지방에 있는 산 같은 거, 이런 거 싸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가보지도 않고 사버립니다. 그런 열풍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 산을 어떠한 자기 어떤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봐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거죠. 예. 자, 현대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물질 만능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반면에, 이거 이제 선진국계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지금도 빈부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 인간의 삶도 똑같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도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대치되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거. 물질 만능이죠. 좀 물질주의죠. 예. 그런데 그것을 더 왜곡되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이는 인간의 삶의 기본인 인문에 대해 멀리하고 그 자리에 물질과 탐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은데 불공평하죠. 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시장은요, 시장 자체는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나타내지만은 시장 자체는 감정이 없고, 시장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못하며 또한 시장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란 하나의 거대한 태평양과 같은 해선시장의 경우 거대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릇 속의 물은 태평양 같은 그릇 속의 물은 투자자의 감정과 이해가 출렁이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시장은 심리이다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원래 인간이 만든 것이며 그 속에 수익과 손실의 게임, 곧 제로섬 게임이죠. 이 경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시장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러나 그 시장 이 자체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 그러나 시장의 참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은 도박과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런 시각의 투자자는 절대로 피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어떠한 상태로 보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자, 예를 들면요, 선물 옵션 쪽으로 투자했다가 1분 만에 약 14억을 날렸죠. 그래서 이분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인의 권유를 한번 보고 쭉 보니까 이분은 원래 어릴 때부터 도박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어요. 투기, 카드, 도박,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서 속에.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선물 옵션을 손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그동안에, 물론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한때는 잘 나갔던 분이야. 그래서 증권사에서 강연도 한 적이 있어요. 증권사 초청 강연회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자주 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몇 번 한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패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됐죠. 그럼 이와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은 나이도 거의 한 85세 이상 됐죠. 그런데도 불과 지금이 2, 3개월 전에 나스닥 등 기술주가 반등할 것이다 해서 거액을 투자해서 막대한 부를 또 창출을 했죠. 그러면 이 두 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이분은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장을 분석했어요.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고심했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된 것은 아니겠죠. 젊을 때 어떠한 투자를 시작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배우고 그런 어떠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겠죠. 예전에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뜬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액을 지불합니다. 이분을. 그 식사 자리에, 그 이분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많은 돈을 지불하죠. 물론 그 지불한 돈은, 이웃을 돕는 데 사용이 됐지만은, 왜 그랬을까? 그분의 어떤 조언 하나하나가, 투자의 귀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시골국수는 왜 이런, 말로가 비참해졌냐, 이 말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 성공한 트레이더는 스타와 또한 찬사와 아울러 존경을 받고 있어요. 존경을. 근데 한국의 현실은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무지 속에 갇힌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이 해외 선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 한다면요, 그 사람 취급도 안 씁니다. 저도 그런 취급을 당한 적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무지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떤지 그냥 편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인터넷 발달로 주식 및 해외 선물 시장에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재 날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업체 중에서도 이제 투자 자문회사겠죠. 이제 모두 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이런 기업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과 또 제가 뭐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공부를 해놔서 원래 또 경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준비 중인데 제가 이제 물어보면 그 시장을 조사하고 그래요. 자,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은 15년 전이야. 한국에서는 약 10년 전에 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도입되어 지금도 현재 더한 트레이더 등 주식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해선 시장에선 약 7년 전 시작과 동시에 오래 가지도 못했어. 전부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선 카피 트레이딩은 각광을 갖지 못한 게 현재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왜 망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리더 트레이더의 문제예요. 사실은 실력이 없어. 내가 그때 그 역삼동에 7년 전이니까 그때 참여했던 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트레이더 모집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 트레이더 모집해서 야 6개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하는데 6개월 하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해선 시장에 들어오면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레버리지예요. 이것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아주 유용하죠. 그러나 주가의 변동 속도가 빨라. 그래서 이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레버리지와 주가 변동 속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도 차트를 잘 보지 못하면 그 망한 것은 기정사실이죠. 피한다는 것은. 제가 이 시골국수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차트를 봤어요. 메카니즘하고 같이 완전 상투더만. 거기에 변곡.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시장이 마감되잖아요. 그때 1분 만에 폭락을 해버렸어. 그때는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매수로 봤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박을 한 거지. 우리 트레이더가 또 차티스트가 그것을 봤을 때는
절대 거기다가는 매수로 볼 수 없는 자리를 떼연 거예요. 그게 바로 도박이야. 자, 봅시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이 한국은 초고색 인터넷 망원료 세계 1위입니다. 카피 트레이딩의 환경이 너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실력 있는 트레이더가 없다면 그 시장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매치 트레이서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 여기 한국 진출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리더 트레이더 이 제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스템은 아주 좋아. 그런데 미국에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 해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전송하기는 너무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시간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이더를 뭐 몇십 명을 이렇게 면담하고 그러면서 차출하려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를 안 했죠. 결국 저한테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거절했죠. 그때 연봉 매덕 뭐 아마 제가 자그러시티에 예전에 그 다 올려 있을 겁니다. 연봉과 리베이트를 준다 했는데 제가 거절했죠.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아까 현재 주식시장에서 사용은 현재 하고 있으나 카피 트레이딩을 해선 시장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망했다 했는데 현재 주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더한 트레이더입니다. 더한. 거기 인터넷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도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해선 트레이더 제의가 왔어요. 근데 지금 이 더한 트레이더는 해외 선물 부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선물은요, 트레이더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은 좀 덜해요. 예. 그래서 현재 더한 트레이더는 주식시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어. 그러나 해선시장은 사용 못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은 리더 트레이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예, 저희들은 수동입니다. 그런데 또 한간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소위 만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을 뭐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신호매매입니다. 이것은 후행성이에요. 우리가 그 신호를 잠시 보면이 어떨 땐 신호가 뭐 매수다 매수 깜빡 하죠. 그것은 이미 그것을 통계적으로 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후행성이에요. 그리고 변동장에서는 쥐약이에요. 행보장도 쥐약이고 추세장이 났을 때는 그래도 이게 유용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시장 전체의 80%가 변동 및 횡보장이요. 추세장은 곧 20%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어느 누구한테 그러면서 매매 횟수를 보면은 승률이 약 70%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70%가 그러면 이익이겠네. 근데 그것이 아니야. 왜냐면 그 70% 중에서 승률이 있으나 그 30%가 70%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려. 손실 났을 경우에. 그래서 자동 프로그램은 수익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뭐 10% 15% 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 프로그램을 우리 CTS죠.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더가 실력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심적인 문제가 있겠죠. 예. 자, 결론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진실한 경제 전투이며 경제 게임입니다. 자, 시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가. 그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 시장은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배움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시장은 그에 걸맞는 선물을 선사하는데 그것은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결론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진실한 경제 전투이며 경제 게임입니다. 시장은 그대로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문제다. 그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시장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데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은 배움의 자세죠. 올바른 배움을 가지는 투자자에게는 시장에 걸맞는 선물을 선사하는데 그것은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역행하고 부정과 탐욕으로 시장에 자만심으로 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시장에서 배우려 하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 또 나오네.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그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의 시각에 따라 시장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이 변한 게 아니고 투자자의 시각에 따라서 시장이 변하는 거야.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 결론은요, 이거예요, 이게.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배워야 돼. 시장에서. 자, 시장이 그건 뭐예요? 참여자의 심리가 나타나는 차트죠. 그 속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심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곧 시장이 나의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전문가방 이렇게 A4나 보면요. 전문가 따라 산만리 하는 거 있죠. 예. 그보다 더 큰 선생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올바른 배움이 필요하겠죠. 이 세계적인 경제 시장이 만약 진실하지 못했다면 도박이나 투기의 장이 됐다면 도박으로 바라보느니 도박의 장 카지노나 예를 들어서 도박의 장이 됐다면 어떻게 100년 이상을 성장해 왔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전에 설명했던 그 시골국수와 워렌 버핏의 차이점이 뭐예요? 투자자의 시각에 따라서 시장은 그대로 있다 이거지. 그런데 투자의 시각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강의 중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숨은 고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시장에서 배우고 노력하고 올바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했고 피한 사람은 어땠을까? 대충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가 다 시장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거의 100%요. 이 주식시장은 그래도 좀 덜하죠. 그런 부분. 그런데 해외 선물 시장은 아예 그냥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주식 시장은요, 남이 사니까 내가 몰라도 좀 따라서 사고 좀 놔뒀더니, 또 수익이 좀 생겼다 하는 건, 얘는 많죠. 그런데 해외 시장은요, 절대 그러질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선물 옵션에 패한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레버리지와 변동 속도 때문에 그래. 그것을 파악하려면 이 차트 기술이 상당히 노련해져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선물 시장을 보면요. 여기서 100팀 얻는 거 금방이거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좀 올리다가 패건망신하는 그런 애가 거의가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해외 선물 시장을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은 진실한 거예요.
그 진실을 보고 진실한 트레이더가 되면은 시장은 그에 맞는 선물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극단의 선택을 아까 시골 국수와 워렌 버핏을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그 두 분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물론 우리가 시골 국수님을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그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내가 글도 썼는데 제가 방송 안 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시골 국수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떠한 길을 과거에 걸어왔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 그 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워렌 버핏이 어떻게 주식 및 대선 시장에 어떤 자세로 평생을 걸어왔는가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 시장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돼? 승자한테 배워야지 패자한테 왜 배우냐고요. 그것은 곧 시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에 순종하고 시장의 자만심을 갖지 않고 겸허히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노력하는 자, 그런 워렌 버핏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배우고자 한마디 조언을 듣기 위해서 거액을 지불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자, 여러분이 해외 선물 시장은 진실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실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더도 진실하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